은평갑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는 한번 했어요? 끝내?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돌려준 네. 기억. 야, 그래도 압도적으로. 그래서 야. 사전투표의 네. 경우에 네. 아시겠지만 출구조사라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진행됐던 지역의 경우에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약간 네. 해서 출구 실제로 맞아요. 투표하신 예. 분들하고 종합해서 사전 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한 거죠? 그런데 압도적 지지예요. 60.78%. 사전 야. 투표가 잘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출구조사에서는 15% 앞선다 그랬는데 지하. 많이 지금 한 20%가 넘게 네, 앞선다. 21%가 예. 넘게. 아니, 어느덧 중진이 되셨습니다. 네. 그때가 생각나네요. 어느 지역으로 갈지 고민하던 그 시절에. 네. 예, 박주민 의원님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가지고. 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초선, 재선, 그리고 이제 나도 3선 중진이야.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드세요? 뭐 마음가짐이 달라질 틈이 없어요. 그래요? 선거 끝났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선거 끝났더니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그렇죠. 뭐 행사 참석하는 의원들 취합부터 시작해서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네. 관련돼서도 오늘 당선인들을 좀 모시고 와달라는 가족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또 부랴부랴 또 전화 다 돌려가지고 예. 돌리는 게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막 당선인들만 저 누구세요?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해서 예. 오늘 또 모시고 가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최수근 상병 특검법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부랴부랴 또 막 기자회견 하고 하고. 뭐 정신 없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요. 박주민은 너무 일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특위위원장이고 예. 이태원 참사 수석 부위원장이고 네. 최수근 상병 TF 단장이고 네. 원내 수석이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일이 일이 많이 많네요. 몰려 있어요. 예. 일 잘하니까 일을 많이 맡기는 거죠. 그런 평가를 예. 제가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이 몰려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건 좋은 거고 일복이 많은 거는 아주 행복한 겁니다. 네. 예, 의원님 많이 찾는다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고 오셨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법 네. 2일 날 표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당 대변인이 네. 5월 2일 처리한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처리한다. 예. 5월 2일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을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장님, 네, 여당 의장님.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5월 2일 날 하고 5월 말에도 한번 하고 본회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번 남은 거예요, 본회의 일정.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은.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예. 법에 정해진 일정은 없고요. 예.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걸 이제 의장님이나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당이 뭐 임기 다 끝난 마당에 뭐 본회의 해서 뭐 하냐 하지 말자라거나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금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여당은 아시다시피 비대위원장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이어서 비대위원장이 왔다가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또 그만둬버렸어요. 비상을 어딘가로 해버리셔가지고 예. 지금 또 공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은 아마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할 겁니다. 예.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여당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의장님이라도 중심을 잡고 네.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야죠. 혹시 김진표 의장 원내에서 만나셨습니까? 선거 끝나고 아직 못 만나요. 저희가 뭐 이제 만나도 뵈야 되고 말씀도 나눠야 되죠. 예. 그런데 근데 의장님이 뭐 적극적으로 먼저 나설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근데 뭐 의장님이 이제 최근에 내셨던 워딩을 좀 보면 네. 이 5월 한 달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예.
관련돼서 이제 최수근 상병 특검법도 특검법인데 예. 저희가 이제 그 본회의에 부의 직상정을 시켜놓은 법이 또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검법. 예. 정부와 여당은 극렬 반대하는 건데 예. 피해자분들은 선구제 후 그렇죠. 부상 예. 이거를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거 해야 직상정 됩니다. 해놨거든요. 예. 제가 그 특위도 제가 위원장입니다. 아니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없으면 일이 안 되네. 모든 일에 박주민 의원 있네. 그래서 그것도 좀 처리를 해야 돼서 네. 의장님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회의가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네. 두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은 해야 된다. 5월 2일 날 하든지 5월 말에 하든지 5월 초에 한 번, 5월 초에 말에 한 번, 한 2번은 해야 두 번은 된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컨대 만약에 안 돼요. 네. 5월 초에 안 잡혀요 일정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의장실 앞에서 농성했었죠 옛날에 박주민 의원. 최수근 상병 관련돼서 뭐 의장실 항의 방문, 의장실 복도 앞에 피켓팅, 네. 뭐 본청 앞에 농성 예. 아무도 취재 안 했지만 예. 제가 갈게요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제가 라이브 딱 키고 아니, 박주민 그때도 기자 의원 공진 다 했어요. 관심이 없으셨지. 아닌데 알았으면 갔을 텐데. 예. 하여간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가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든 농성하는 곳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농성까지 해야 됩니까?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냥 기계적 중립을 하는 게 국회의장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물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법에 의해서 부의 간주가 됐어요. 이 특검법은. 그렇죠. 그래서 안 처리하는 게 오히려 국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을 처리하지 않고 의회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불명예 국회의장이 되는 거네요. 국회법을 위반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았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수근 상병법 관련의 특검법은 부의 간주가 된 상태고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은 네. 저희가 직회부 절차를 이미 밟은 거고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네. 무리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거는 하자. 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 안에 국회의장 만납니까? 저희들이 뭐 원내대표님이나 저나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언제 만나게 될지 참 궁금한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 내부가 정신이 없다. 일단 비대위도 없는. 정신이 없어도 할 건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막 할 것 같은 그래서 불길한 제가 예감이 좀 들어. 강력하게 좀 체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수근 상병 특별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건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 정도고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예. 같은 경우는 오늘 입장을 또 살짝 바꿨어요. 그 논의는 하되 넘겨라 22대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근데 같더라고요. 이게 주말 사이에 살짝 저희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꼭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는 건 아닌데요. 네. 그 뭐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막 우려의 문자를 저한테 막 보내주세요. 최수근 네, 상병 네. 활동하시는 예, 분들이 예. 통신 기록 보관 연한이 1년이에요. 통신 기록 보관 연한 1년이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통신사가 그거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요. 예. 자꾸 늦추려고 하면은 예. 의심받아요. 의심받는. 예. 예.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의 대통령실 네. 전화를 누가 한 거냐. 이종섭 장관한테. 뭐 핸드폰 통신사들 기록 법정 보관 기록이 1년일 겁니다. 예. 보관 기간이. 그러면 적어도 7월 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수사가 빨리 압수수색이라도 좀 압수수색이라도 들어가야 공수처가 되고. 해야 되는 네. 건데 그 공수처가 사실은 특별하게 그 다음에 아무런 얘기가 또 없어요. 수사가 진척됐다거나 공수처도 가려고요 지금. 네. 공수처에 가요 또 또 가서 또 농성해요? 네. 뭐라도 입장 표명하고 해야죠. 네. 공수처는 언제 가세요? 왜요? 같이 가시죠. 같이 가게요. 네. 잡히면 알려드릴게요. 박주민 이런 거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박주민 TV랑 같이 갈게요. 네. 예. 하여간 그 중요한 포인트의 취재는 우리가 다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좀 진짜 국민된 도리로 국민들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한 거거든요.
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입장을 바꾸는 게 도인데 예. 혹시 국민의힘 쪽에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윤재호 원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이나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접촉을 해야 되고 네. 윤재욱 대표도 뭐 정확한 취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언론에다 네. 원내대표 간에 논의를 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절대 안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논의할 사항이다. 네. 예. 그러니까 논의를 해봐야죠. 예.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건 예상하세요? 이탈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은 그냥 일반 법안 처리 정족수면 됩니다. 되는 거고. 예. 예. 중요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하고 나서 재의결. 재의결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예. 표결을 할 때는 예. 정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월 초에 된다고 보면 표결을 했어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하겠죠.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어느 정도나 위중하게 수사 대상으로 잡혀 있어요? 그 법안에? 그 법안에는 뭐 관련된 분들을 다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특검이 되면. 특검이 되면은 수사하겠죠. 그럼 윤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생기는 거네요. 원래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네. 그러네. 되게 좋게 보셨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거부권을 또 행사해요. 그럼 또 다시 재의결을 해요. 네. 재의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5월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네. 국회에서 먼저 법안을 표결하면 2주 내에 네. 제의 요구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과정이라면은 5월 초에 만약에 통과시켰다. 네. 그럼 2주 내에 제의 요구를 한다. 예. 그럼 국회에 와서 예. 5월 말에 한 번 더 저희가 본회의를 잡았다면 예.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 그럼 5월 안에 일사천리로 되는 트랙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2번쯤 하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 시간 없이 나와서 그냥 두 번 그건 하자. 하자는 게 아니라 예. 네,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민주당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이네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5월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들한테 조금 더 역시 민주당 일 잘하는구나. 박주민 잘 뽑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막 답변을 받아내는 식이야.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종섭 특검법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 이번에 이제 부의간주가 된 그 네. 법안에 보면은 네.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도 다 수사 대상이 되긴 됩니다. 네. 그때도 저희가 그래서 이종석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면서 뭔가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법안을 낸다는 그 취지를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병합 처리라는 거는 본회의에서는 없고 네. 필요하다면 최수근 상병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웬만한 특검법도 다 네. 패트 지정한 다음에 본회의 올라가면 30인 서명해서 네.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 먼저 표결하고 네. 그럼 이게 가결이 되면은 원안은 자동 폐기되는 식으로 다 했잖아요. 네. 이제 세월호 관련된 네. 특별법도 그랬고 각종 특검법 다 그렇게 패트를 지정해서 올라가면 다 그렇게 수정안을 저희가 내서 수정안 표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종섭 특검법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수근 상병법 네. 상병 관련된 특검법에 네. 혹시나 필요하면 일부 수정을 좀 해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에 대한 예. 부분도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포함시켜서 근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왜냐하면 외압, 은폐 예.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예. 범주 안에 있다. 예. 그러면 이종섭 특검법을 굳이 내지 않더라도 그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지난번에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네. 좀 보다 더 강조하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때 21대 국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이거하고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저희가 특별법. 지금 세 가지 핵심 법안이라고 네. 얘기하는 법안이 있어요. 예. 최수근 상병 관련된 특검법. 예,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예.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특별법.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다시 재의결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세 개 다 같은 태도입니까? 아니면 아시다시피 이태원 특별법은 뭐 제2 요구를 이미 했고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네.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정부 부처가 낸 자료 보면 제가 기가 찼는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조금만 법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어서 거부했는데 태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봐야죠. 예. 실제로 이번 전국 이후에도 예. 태도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겠다. 예. 전세 사기 관련돼서도 네. 정부와 여당은 극렬 반대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단독으로 법사위를 보내놨고 네. 법사위에서도 처리가 안 돼서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 절차를 밟은 거고. 네. 근데 이게 총선 이후에도 태도가 안 바뀐다. 그것도 한번 뭐, 봐야죠. 만약에 총선 이후에도 태도가 안 바뀐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사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본인이 나오지 않고 비서실장이 나와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뭐 전원 사의라고 얘기했는데 안보실 제외, 정책실 제외, 뭐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갔고 지금까지 뭐 결정된 게 없어요. 비서실장으로 논의되는 사람은 원희룡, 장제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 국무총리로는 주호영, 김한길, 뭐 권영세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태도가 안 바뀌었다고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안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태도가 바뀌기가 어려운 게 우리 정현석 기자님도 취재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찰이 기소를 열심히 하면 무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보통 뭐라 그럽니까 검사들은? 본인이 잘못 기소했다 그럽니까? 아니면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고 하죠. 예, 본인들 절대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 예, 네. 어떤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예. 그걸 쭉 해왔던 분이고 거기 정점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아직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본인이 나가서 진심을 담아서 뭐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이분은 태도가 바뀔 없어요, 가능성이. 빵 프로예요. 저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럼 진정성 대표적인 게 그 대통령실 개편을 하면서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저는 이거는 사정기관 통제용 아닐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사정기관 통제용이다. 자기네들이 사정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정은 안 해도 확인해주지 않고. 사정기관을 통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그러니까 과거의 민정수석실처럼 뭐 사정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률수석실을 두고 사정기관들을 검경을 사실상 기관을 통제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려고 할 거다. 그거 아니면 왜 갑자기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갑자기 갑자기 만드는 왜 이 만드냐? 와중에. 이 와중에 예. 반성하고 뭔가 바뀌려면 다른 데를 손을 봐야죠. 네. 예를 들어 소통이 약했다. 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확대 개편에. 개편한다든지. 근데 이거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없애고. 예. 그 정무수석실에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사회수석실. 그러면서 오히려 법률수석을 법률수석실을 만들고. 예. 안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사정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뭐 거예요? 하는 걸 봐야 되는데 네. 일부 뭐 언론 보도나 패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 분석이 아니라 이번 총선의 거의 유일한 전략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뭔가 사법적으로 치지 못했다. 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전략 아니었었나. 예. 근데 그게 안 됐으니 예. 다시? 그런 생각을 하나 할 수도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총선에서 중간 평가적 성격의 총선에서
사실 역사적 대패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당이. 예. 그러면 이제 주로 권력 기관들은 흐름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잡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뭐 두 사람 꼬리를 시켰으면 이게 안 됐을 이런 정국이 마련이 안 됐을 텐데 이번 선거를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2조 심판론을 내세웠지만 2조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 거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정정국을 강화한다? 야당은 어떻게 싸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정정국을 꼭 강화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번째 정도의 그 의미는 확실히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도 보면은 네. 뭐 서울중앙지검이 말을 안 듣는다느니 검과 대통령실이 뭔가 의견에 불합치고 이런 네, 보도가 네,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불안하겠죠. 유일한 권력의 기반인데 아닙니까? 검찰이 흔들리면 이거 큰일 난다. 검찰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구나. 아니 지금도 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예. 종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하잖아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얼마나 종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총선도 참패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들지 않을까요? 공포감이 생길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검찰이 이거를 만약에 수사 종결하면 그 수사 종결한 사람도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어떤 그걸 뭐라 그래? 갖고 싶지 않은 총대를 매기가 어려운 거죠. 예.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23억 이익을 봤다는 의견서까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종결시키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고 23억 수익이 창출당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수년째 통장을 올려줬더니만 어느새 23억이 창출됐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놓고 대통령실하고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선의 기준이다. 조국 대표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연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초동 바닥에서 얘기가 많이 돌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로지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이 검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적인 심판이 또 필요한 영역이 되겠네요. 지금 검찰 자체가. 검찰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이. 검찰은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네. 과거에 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 입성을 처음 했을 때 단 한석 차이로 야당이 이겼습니다.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법사위로 원래 행안위였다가 법사위로 좀 네. 늦게 갔는데 네. 국감을 이제 앞두고 네. 갑자기 저보고 행안위에서 그런 법도 있는지 모르겠어 국감을 외치라고 법사위 가 이러면서 제가 또 가라면 가야죠. 가라면 가야지. 네. 또 가서 또 했는데 선배 의원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냐면 검찰들 태도가 바뀌었네. 대답을 하나에 물어보니까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거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검찰이 바뀔 거다. 검찰에서 막 정보 창고가 열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제보가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야 뭐. 네? 예. 그렇게까지야? 그런 기대는 갖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번에 범야권의 192석, 거기서 개혁신당 빼면 189석 이렇게 몰아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미진했던 개혁 입법들을 해라. 또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소불위한 태도로 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민생 관련된 요구도 굉장히 강했다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 당에서도 이제 어제 뭐 회의를 좀 했는데 네. 민생과 방금 말씀하신 개혁 네. 두 가지 다 네. 정말 열심히 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두 가지 다 이전과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다 열심히 하고 네. 이해찬 대표님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분들께서 마음을 줄 수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더 잘하라는 뜻이고 네. 더 잘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21대 총선에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가 좀 그랬잖아요. 개혁 입법이 잘 안 됐잖아요.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180석을 가지고 네.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나름 꽤 많이 외치고 다녔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 맞고요. 네. 그런 실망감 때문에 사실 이번에 민주당을 찍으시면서도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던 그러니까.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저한테 악수하면서 예. 잘해서 찍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저희들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뀐 만큼 뭔가 달라진 결과들도 보여드리려고 각오가 돼 있고 긴장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네, 민주당이 그래서 예.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선거 이후가 더 어떤 큰 폭풍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게 범야권에 192석을 주고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하는 거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또 한 번 요구를 한 거거든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그런데도 태도 변화는 잘 안 보여요. 벌써 닷새째인데. 네. 네,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스케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특검 전국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5월 초에 수습은 상병 관련된 특검법 처리는 저희들이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예. 그렇게 하겠고 네. 또 많은 그 피해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도 어렵게 지금 본회의 회부 절차까지 밟아놨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통과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아직 국회가 결단을 하지 못한 이태원 참사 관련된 특별법도 저희들이 가족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 요게 현재 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더 챙겨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총선 민심을 헤아리면서 어제 오늘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네. 입법 과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좀 선별하는 작업들을 좀 할 겁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민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민생 지원금 25만 원 네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저 최고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정책위가 그거 관련된 좀 세밀한 내용들 좀 다듬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 관련돼서 내용이 좀 마련이 되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네. 올 거고 예. 아마 뭐 대표님 메시지나 이런 예. 걸 통해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으로 이 메시지가 나온다. 네네네. 받을까요? 네? 받아요? 저쪽이요? 여당이? 예. 여당이요? 예. 현재까지의 어떤 태도나 이거 봤을 때 여당은 받고 싶겠죠. 여당은. 정부는 그분이 계셔가지고 못 받아. 예. 여당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긴장을 했어요. 여당. 예. 예. 근데 정부는 또 좀 예. 다른 폰인 것 같고요. 예. 여당은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네. 피부 미터가 피부로 오잖아요. 왔죠. 예. 사실 부산에서 저희가 의석을 많이 얻지 못했지만 우리 당이 얻었던 득표율이 상당해서 40%가 다 넘어요. 예, 그래서 부산 쪽에 아마 국민의힘 당선자들도 오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서초을만 하더라도 네.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홍익표 대표가 이겼더라고요. 물론 본 투표에서는 뒤집어졌지만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여기서 살짝 샛길. 그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결과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냐, 이거는 뭐 오전 인터뷰에서도 제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 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뭐 총선 백서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전략 단위에서 기본적인 평가는 하겠죠.
영향이 있진 않았을까요?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선거구에서는 영향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어제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네. 부산 지역의 원외위원장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분들이 느꼈던 거는 좀 다른 이슈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뭐 민주당 200석 하면 헌법에서 자유가 빠진다. 뭐 이런 문자가 엄청 대량으로 돌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리고 뭐 플래카드도 정체불명의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예. 약간 보수층이 갖고 계신 약간 두려움을 누군가는 좀 이용하거나 자극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막판에 보수 이런 결집이 생각이 좀 일어났다.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약간 마타도 허위에 가깝지 예, 예. 허위에 가까운 게 아니라 허위를 이용해서 네. 그런 걸 자극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건 사후에라도 좀 고발이나 이런 게 대해서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네.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부산 지역의 원외위원장님이 말씀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그게 대규모로 돌았을 때 네. 적절히 대응을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본인은 가장 패착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다라는 근데 사실 말씀하셨어요. 언론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잘 안 보시니까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런 얘기를 마타도 돌려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막 정치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카톡 문자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실제 선거에. 그분은 제가 어제하고 그제 예, 말씀 예. 나눴던 원외지역 위원장님들은 상당히 그게 많이 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알 수는 없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는 25만 원 민생 지원 문제는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네, 대표 그거 메시지로 나올 등등 거고. 저희가 해야 되는 네. 민생 과제들 패키지 같은 게 마련.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아. 정리돼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실제 지금 다시 물가가 엄청나잖아요. 의원님 매일매일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점심 먹기가 두려워요. 네. 네. 도시락 싸울까? 어려워요. 그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걱정입니다. 이거. 예, 네. 고유가. 네. 이제 또 환율도 올라요. 네. 오늘 벌써 이제 1,347원, 이제 1,400원까지 오늘 오른다고 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맞아요. 이 문제를 지금 정부는 별로 바꿀 기조가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 바꿀 기조가 아니라 그냥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왜 이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일을 안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관심이 딴 데 있거나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참 무슨 똑부러진 정책 하나를 못 못 내놓고 있잖아요. 내놓고 그리고 뭐 선거 끝나니까 막 우후죽순 막 터지는데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 1일 날 발표한다는 가스비 또 올린다고 하고 가스비 전기료는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이제 예. 인상이 될 테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네. 예견되고 있죠. 물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클 거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뭐 제가 공통으로 오늘 다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선거 참패를 시인하면서 야당 쪽에 거국 내각 구성을 하고 총리 임명권을 뭐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 거의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예컨대 총리 임명권을 민주당에게 준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각을 구성해라. 이런 정도의 거국 내각 구성을 해올까요? 요구할까요? 요청할까요? 아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아니 오늘 아침에 저도 인터뷰 2개 했는데 네. 진행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그런 주장- 취지로 질문을 하셨나? 그래서 네. 뭐,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개혁신당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이요? 예, 개혁신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 개혁신당이 얘기하니까 더 안 하겠네요. 예, 같은 말도 개혁신당이 하면 안 한다. 예. 누가 말하든 안 할 테지만. 예. 예. 예컨대 거국 내각을 제안한다면 뭐 꿈이라 할지언정 제안한다. 민주당이 이거 받겠습니까?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걸 가정하기 위해서 제 에너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안 된다, 도저히 일이 안 된다. 일단 물가 관리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정을 잘 모른다. 대파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외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경제 문제까지 여파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북일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높은데 남북 관계 뭐 아무 할 라인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 되겠냐? 근데 안 바꿔.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정치권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뭐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일하겠다. 두 번째, 네. 최수근 상규형 특검법 등 진상을 규명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진상 규명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대로 또 저희들은 주저없이 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겠다. 네. 오늘 그 의원님 포함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16명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니까 다시 법률적으로는 제2 표결을 네, 해서 그건 다시 통과를 그렇고. 시키겠죠.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22대 때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그리고 국정조사도 안 됐는데 국회의장이 바뀌는 만큼 22대 때는 국정조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뭐 위법 사항이든 위헌 사항이든 나오면 또 그때 가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마치 뭔가 자꾸 앞서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선거 복판이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 그 관련한 보도를 거의 못 다뤘는데 얼마 전에 그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상 검찰청의 모처에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등이 뭐 그 쌍방울 측에서 제공한 음식과 뭐 술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뭔가 이후 대응을 모색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양심 고백을 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니 검찰청에서 피고인들끼리 술 파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정상인 나라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뭐 검찰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다, 그런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필요하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네.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어야 되지. 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과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조작. 예. 네. 과거에도 보면은 검사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던 그래서 문제가 됐던 네.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것도 뭐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서 뭐 규명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 이거를 뭐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뭐 TF 같은 걸 꾸려가지고 대응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마 본회의가 잡히면 네. 상임위가 열리잖아요. 본회의 때 처리할 법안들을 네.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법사위가 열리면 네. 저희들이 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얼토당토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뭐 문제 제기할 시간과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박주미 의원님은 사실 세월호 변호사. 네. 네, 집회할 때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졸고 있는 사진.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네. 처음에 2016년이죠. 그 초선 출마했을 때 세월호 가족들이 막 네, 맞아요. 인형 탈 이런 거 쓰고 선거 캠페인 같이 해주시고
저도 그때 현장 취재했었는데 올해가 10주기입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 세월호 10년입니다. 저 아직도 네. 생생하거든요. 그날 제가 국회 정론관에 있었는데 YTN으로 기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배가 넘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의원님한테는 세월호 10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아픔 기억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굉장히 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계속 뭔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인터뷰를 하면은 22대 때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시면 그 안전 관련돼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 패키지 법안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사가 터지면 항상 피해자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네. 그거 갖고 막 줄다리기라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시스템적으로 평상시는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네. 사고가 터지면 자연스럽게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또 진행되고 이런 식의 네. 기본적인 어떤 법 체계를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사실은 참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참사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피해자분들이 본인의 아픔을 보듬기에도 어려운 시간에 뭐 거리로 나가신다든지 그러니까. 단식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지금 이번 총선 때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실에 투표해달라고 하시면서 또 막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네, 맞습니다. 단식하고 삭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네. 똑같은 행로를 걸으셔야 됐습니다. 아니 삼보일배를 왜 유가족들이 해야 됩니까? 그 겨울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10년이 돼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공교롭게도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 참사 두 사회적 참사가 그 국민의힘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벌어졌어요. 글쎄 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전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신경 써야 되는 거고 또 참사가 발생하면 뭔가 보듬어야 되기도 하고 또 진상규명의 과정은 일부 사람에게는 아프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들이고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 들이는 거 자체에 우리 사회가 아직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퇴하기도 하고 제대로 앞으로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렇게 더 이상 후퇴 불가능한 식으로 딱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원을 했고 관련된 법도 한 7개 정도 제정 및 개정을 하는데 주도를 네. 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허망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받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 안 졌잖아요. 근데 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선방이죠. 예. 선방이. 행정지도, 법정 제재 뭐 이런 거 받아요. 네, 이런 세상이 된 거거든요. 세월호 10년이고 그 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특조위가 요구했던 권고사항 이런 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하지 대로 않는. 시스템적으로 좀 구축을 좀 해놔야 돼. 물론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에너지를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은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거나 네. 무의미해지는 게 많죠. 그래서 시스템을 일단 갖추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붓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4.16 연대가 그 15일 오늘이네요. 그 세월호 기획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여는데 국정원 관련 파일 60만 건 가운데 2,000건만 열람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 처리해서 볼 수 없도록 해놨다. 이런 비밀 창고를 좀 열어야 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을 한테 얘기를 해서 국정원에서 이제 검색어로 검색을 해서 세월호 관련된 파일이 나오면은 제공해드리고
또 연락해 해드렸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매우 부족한 작업이었죠. 매우 부족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가족분들은 보다 폭넓은 자료 접근 네. 이런 것들 요구하셨었어요. 네.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죠. 아울러서 뭐 국방부도 그렇게 협조는 좀 해줬는데 네. 여전히 이제 못 접근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네. 이거는 이제 또 아예 접근을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간접적으로만 접근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월호 네. 참사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네. 수 없는 기록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남은 과제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국정원, 군,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보는 것 네.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좀 삼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침몰 원인인데 네. 침몰 원인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선조위나 뭐 다른 어떤 진상규명 기구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오픈된 열린 네. 결론을 내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좀 내려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뭐 안산의 이제 생명안전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를 불러다가 여러 차례 질타도 하고 네.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아휴, 근데 이제 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참사를 겪게 되니까 우리가 선진국인가 싶다가도 다시 또 후진국인가 싶다가도 이 갈피를 못 잡겠는 계속 감시에.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도 놔두면은 그냥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계속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 제도. 사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시스템은 다 그렇거든요. 저희가 관심 갖고 에너지를 넣고. 근데 그게 에너지를 넣어야 되니까 피곤하죠. 근데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좀 기본값 자체를 좀 높여서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네.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의 민주주의도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한 거고 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어찌 보자면 촛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어떤 국난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을 다시 또 2기 촛불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변칙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행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백낙정 선생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잡아놓은 사람도 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자기 모순적 상태에 그리고 대해서 다 가서 뭐 국정 운영의 지혜를 빌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안전사회를 위한 뭐 여러 가지 활동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거 말고 원내대표 출마하세요? 지금 원내대표 삼선이 됐어요. 원내대표 관련해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10여 명이랍니다. 좀 놔두고 봐주시죠. 아유 깜짝이야. 한 열댓 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지금? 아니 뭐 10명 중에 한 명이고 네. 일도 많고 그래서 좀 네. 봐주세요. 고민 좀. 상임위원장은? 네? 상임위원장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법사위원장? 네? 법사위원장? 뭐 지금 뭐 골라야 돼요? 우리?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끝났잖아요. 개표 새벽까지 네. 좀 개표가 늦어서 네.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당선 인사 하루 반 다니고 부터 일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못 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네. 주말에도 못 쉬셨구나. 주말에도 지금 뭐 세월호 네. 집회 갔고 어제는 또 당내 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심야까지 회의하고. 어제 당내에서 어제 회의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안 해. 예? 안 돼. 아니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 어떻게 가지- 하겠다. 사람들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데. 일들이 바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박주민은 바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삼선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당으로서도 압도적인 의석수의 일당이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 기대와 또 지지, 응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꼭 저희들이 성과 등으로 보답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땀 흘리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곁에서
민주당이 똑바로 가도록 네.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